자, 오늘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중단기 매매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스윙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짧게는 2, 3일부터 좀 길게는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까지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일봉상 매매 맥점을 잡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략들을 굉장히 자주 애용을 해서 매매를 했더라고요. 7월달 이제 매매한 종목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15종목 중에 한 11종목이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전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 매매함에 있어서 도움 정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전달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전에 적용해서 매매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순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전략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 얘기를 드리고 종목 선정 방법부터 매매 전략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시 차트까지 하나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확인을 했다면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갈 거고 똑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보도록 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할 거는 검색식을 함께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통합 검색식이기 때문에 오늘 언급드린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이 검색식 하나만 보더라도 적용해서 매매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 필터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공통적으로 좀 적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대금을 1순위로 보셔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려요. 이게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이 급증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도 뭐예요? 주식도 상품입니다. 자, 거래대금이 많은 상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인기가 많은 상품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인기가 많은 상품이면은 물량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려는 사람들이 팔라는 사람보다 더욱더 비율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가 형성되기 때문인데, 거래대금이 충분히 발생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종목들을 선정하실 때 최근에 거래대금 상위 100위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S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좋은 창 같은 경우는 0186창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자 그리고 전일자 거래대금 몇 위에 랭크가 되어 있던 종목들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런데 하루만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오늘은 10번째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지만 전일자는 800위였습니다. 이거는 뭐 1000위가 넘어가죠. 자, 이런 종목들은 본다 안 본다? 굳이 볼 필요 없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뭘 보면 좋냐? 꾸준하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신뢰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는 습관을 항상 가지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는 종목들은 좀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둘 필요까지는 없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보였네? 그제도 보였네? 지난주에도 자주 보였던 것 같은데 싶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 패턴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일자에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오늘자는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패턴이 어떤가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를 크게 깨지 않고 어느 정도는 버텨주려는 모습들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인기 있는 주식을 타겟으로 한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대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전율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주식수 대비 거래량이 10% 이상 터지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잡아라.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뭐 30% 이야기를 드릴 때도 있었고 60% 이야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실 때 최소치 같은 경우는 저는 10% 이상을 언급을 드려요. 그리고 좀 주요 종목들 급등주 단기 매매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30%를 기준으로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0% 이상 안 터지는 종목들은 제외를 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통주식수에 대비해서 거래량 비율 같은 경우는 0919 창에서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핸드폰으로 다 보실 수 있는데 유동 주식수를 보셔야 됩니다. 유통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고 여기서 거래량이 현재 얼마나 터지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3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3천만 주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10%면 몇 주예요? 300만 주 정도 되겠죠. 3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은 200만 주, 300만 주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 시점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도 주가 급등했죠. 급등한 타이밍에 보면 거래량이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0%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제 시가총에 따라서 이 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최소치를 10% 정도 기준으로 보시고 매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제 5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그래도 7%에서 8% 정도 보시는 게 좋은데, 이 정도는 터져줘야 그래도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소 5% 이상 정도.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뭐 1조 내외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필히 10% 기준 봐주시는 게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가총액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가치예요.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동주식 대비 회전율은 줄어들어도 괜찮다. 부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조건들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매매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좀 필히 봐주시면 좋겠는데, 동일하게 0919 창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3천억 원에서 5조 원 정도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봐주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이상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거면은 ETF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뭐 선물 옵션은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주 성향이 강한 3천억에서 5조 미만 종목들 보실 권장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 미만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경력이 쌓이신 이후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어쨌든 공통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 옆에 있는 내용들은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 기준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통주식수 비율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거래대금 기준은 좀 이야기를 안 드렸죠. 거래대금 그냥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봐라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시총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이만큼 터져주면은 많이 터졌구나 정도를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이것도 시총 대비 10%인데, 이러면은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보통 20% 내외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일봉상 거래대금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도 봐주시면 좋다 언급을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회전율, 아까 유통주식수 대비 거래량 회전율입니다. 공통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여러분들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회전율이랑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화면 같은 경우도 지금 띄워드렸는데, 이거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기준봉 매매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거래대금이 터지는 기준봉을 포착을 했을 때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을 해주면서 돌파가 나오는 패턴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런 기준봉이 신규로 발생을 했을 때 새로운 기준점을 잡아서 매매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장대 양봉을 기준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좋은 기준봉이란 무엇인가 부터 알면 좋겠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좋은 기준봉의 조건을 적어놨는데, 등락률 당일 10% 이상 상승인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자 양봉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시가가 뭐 한 3%에서 시작을 했고요. 종가가 한 15%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시다. 윗꼬리 구간까지 보면은 20%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 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등락률 자체가 당일 10% 이상으로 끝난 종목을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목 규모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가 발생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 기업이야 라면은 최소 300억에서 600억 정도는 발생을 해줘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거래량 같은 경우는 20일 평균 대비해서 두세 배 이상 발생을 해주는 게 좋은데, 시장 주도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굳이 두세 배가 안 터져도 됩니다. 매일같이 평상시 대비해서 많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기준봉 자체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가 위치 중요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0%라고 여기를 가정을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꼬리의 비율이 이거는 몇 프로 정도 되는 걸까요? 한 25% 되는 겁니다. 몸통이 한 75% 되겠죠. 0%부터 15%까지가 한 3 정도의 비율이고,
여기 꼬리의 비율이 1 정도의 비율이니까 3대 1이잖아요. 그럼 75대 25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꼬리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꼬리가 길면은 그만큼 매도 압력이 강했던 거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이 된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필이 몸통이 그래도 60% 이상 정도는 더욱더 길어지는 그런 패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캔들 형태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또는 갭 상승 양봉이어야 되는데 자, 음봉은 기준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갭 상승이 많이 떠서 올라갔더라도 음봉은 기준봉이 안 되니까요. 장대 양봉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준봉의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바닥권의 첫 장대 양봉 중요하고요. 박스권을 뚫어주는 양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는 터지면서 이렇게 기준봉이 터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박스권이 있습니다.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여기 구간에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이 기준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났어요. 이거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준봉의 가장 좋은 위치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자리니까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건 투자 성향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자, 바닥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막 투자 기간을 5년 10년 이렇게 봐가지고 정말 바닥에서 장대 양봉 터진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중단기 스윙 매매, 뭐 예를 들어서 2, 3일 정도 매매하는 걸 좋아해 라고 하면은 최근 20일 거래 정도를 보시면서 여기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20일 동안 주가가 좀 하락세가 있었어. 근데 떨어지다가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바닥권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기간값은 상이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기준봉이라는 걸 체크를 할 때 내 기준은 어떠한가를 먼저 봐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기준봉이 우리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럼 기준봉에서 중요한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가, 중간가,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 캔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제일 저점에 선을 그어주시고요. 중심선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고가 구간도 선을 그어줘요. 이 선들이 의미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여기 저점 구간은 뭐가 될까요? 돈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본격적인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수급이 이탈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 다 팔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중요한 손절 밴드가 될 수가 있겠고 기준 밴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중심값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이 중심값 같은 경우는 평균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날 매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평균 가격은 이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세력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자산을 100억 정도 운용을 해야 돼. 이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10억을 채워야 됩니다. 자, 10억 원어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직까지 한 3억밖에 못 샀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실래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자리에서 비중을 최대한 채우려고 할 겁니다.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밴드 내에서 매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서 내가 매수했던 평균가 근처에 근접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 가격이 이탈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더욱더 많이 들어요. 웬만하면은 이 세력이라는 집단들도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지점에서 최대한 매집을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 위쪽에서 주가가 버틴다라는 거는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온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니까 필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심값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중심값을 가장 중요하게 놓고 3분의 1값 정도까지도 중요하게 둡니다. 왜냐면은 보통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본격 터지는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이 자리까지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두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점 구간 중요하겠죠. 여기 왜 중요할까요?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많이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차익 실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한 차례라도 차익 실현이 많이 발생한 지점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악성 매물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 또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매도하려고 할 거예요. 그 매도 물량을 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선으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눌림과 나쁜 눌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는데 좋은 눌림은 뭘까요? 2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내에 눌림이 아름답게 나와준 이런 패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간값이 기준봉이 생겼는데 너무 길어진다. 10거래일 막 2주 3주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기준봉이 많이 퇴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최장 2주 이내를 봐주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좋은 거는 기준봉의 중간값의 이상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겁니다.
기준봉이 형성이 됐을 때 가능하면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볼 때 세력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추세를 지키면서 매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거래량이 기준봉 대비해서 20% 이하로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땐 거래량이 급증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땐 어때야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왜? 여기서 지금 못 팔았던 사람들이 연할 팔고 연할 팔고 연할 팔고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날 못 팔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다시 밀리니까 고민하던 포지션들을 매도로 전환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적은 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은 음봉 그리고 아랫꼬리 양봉 전환 세 가지 포인트 중요한데, 음봉이 너무 긴 거보단 짜잘하게 여러 개 있는 게 차라리 좋아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랫꼬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매번 캔들에서 아랫꼬리가 이렇게 다수 포착이 된다,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저가 매수를 누군가는 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랫꼬리 봐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점을 잡을 때는 필히 양봉 전환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종가 기준 봤을 때 아랫꼬리 있고 음봉 있고 이런 자리에서 뭐 저가 매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양봉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전환이 되는 걸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봉 전환되는 캔들 눌림을 보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에 근접했을 때마다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준봉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 단기 이동평균선들도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같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신뢰도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눌림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쁜 눌림은 이거 반대되는 성향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부가적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준봉의 눌림목, 매수 타점을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기준봉 중간값을 지지할 때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봉 발생하고 중심선에 근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심선 1차 매수 진행하고 양봉 나와주면 2차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양봉 나올 때 1차 매수하고 나서 일정 비중으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중간각 구간에서 아랫골이 나와주면서 잘 버텨줬다, 음봉의 길이가 짧아졌거나 양봉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면 바로 진입 가능한 거니까요. 종가 기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5일선 11선 눌림 반등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근처에서 5일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 보면 이따 아실 거예요. 5일선 또는 11선, 21선까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진입도 가능합니다. 이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맥점으로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눌림 구간이 아니죠. 고점을 재돌파하는 시점입니다. 기준봉의 고점이라고 하면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도 여러분들 단기 매매하실 때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단타 매매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야 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돌파 나오는 시점에 거래량이 기준봉 시점과 비슷하게 발생하고 나서 늘어나는 모습 보여진다면은 단타 매매도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니까요. 이거는 세 번째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기준과 매도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를 진행을 했다면 손절 기준과 매도 기준도 보셔야 되는데, 손절 기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시작값이 이탈될 때 기준봉이 형성됐는데 주가가 그냥 계속 조정이 나와서 이 시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추세 역전이에요. 이거는 매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눌림 저점 반등 후 재이탈. 이게 뭔 소리냐? 눌림이 발생을 할 때 보통 상승하고 조정 나오고 이렇게 반등이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조금 반등 나오다가 여기서 꺾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내 매수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정리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최종 마지노선 같은 경우는 이 눌림의 저가 구간 이탈 시에는 손절을 권장을 드리는데, 조금 더 나는 공격적으로 단기 매매, 로스를 좀 더 타이트하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눌림 중에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 나올 텐데, 조정이 나와요. 처음에는 거래량 없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이쯤 왔는데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또 늘어나는 모습 보여집니다. 음봉인데 거래량 늘어나면 이거는 정리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보통 이건 잘 안 보이는데 1차 매수를 이런 자리에서 진행했을 때 음봉으로 다시 한번 거래량 늘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기준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에 근접하는 부분이 오게 되면 1차 매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 오게 되면 비중 축소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거래량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경우에는 비중 축소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일부라도 챙기길 권장드리는 자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매도 물량들을 결국엔 소화를 해줘야 된다. 악성 물량이 조금이라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고점 돌파 이후에 윗꼬리 발생 시에 분할 매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돌파 나왔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봉 기준이랑 동일하게 봐주시면 되는데 몸통의 비율이 그래도 66%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꼬리가 너무 긴 패턴이 나오면은 그거는 분할 매도 시작을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매도 기준 5일선 또는 11선 이탈 시 추세 매도. 자, 이거 뭔 소리냐? 이제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고 반등 나와서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다시 한번 급격하게 가팔라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겠죠. 움직이다가 이 선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단기 추세 역전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수익을 챙기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준봉 중간값 재이탈, 이제 이거는 내가 수익으로 전환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손절로 전환되려고 하면은 이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정리를 하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면은 재매수 고려를 할 수도 있겠으나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예시 차트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함께 좀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언급드리는 종목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이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무료로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관심 종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확인 가능하신데 댓글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소개드리는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뽑힌 종목들을 매매하기 전에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여기 나온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7월 10일 신규 기준봉 형성 후 장중 반등 포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기준봉 관련된 코멘트가 들어갔죠.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차트를 함께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던 시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면은 지금 이날 여기 빠지고 있을 때 13만 1,800원 구간에서 언급을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멘트 드렸던 게 기준봉과 지지밴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서 포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재반등이 나왔는데 요 구간에서 기준봉을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거래량이 급증하는 건 볼 필요가 없고 평균치 이상이 잘 발생만 해주는가를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장중에 고가가 19%, 종가가 15%로 마감이 됐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꼬리보다 몸통이 훨씬 더 길고 10% 이상으로 마무리가 된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래대금 역시 보면은 부족하지 않게 그래도 충분히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기준봉 삼아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자리 어떻게 볼까요? 고가 구간, 중심값 구간, 저가 구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급등했다가 바로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근데 조정이 나온 자리 보면 어때요? 13만원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짧은 관점으로 이건 접근이 가능한 거겠죠. 근데 포착이 됐을 때 바로 여러분들께 13만 1,000원 구간에서 언급을 드린 거고 회복하는 거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자리들을 맥점으로 잡아서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 근접했을 때 매도 일부 진행하고 잔량 같은 거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실제 매매 차트를 좀 보도록 하면은 매매 일치 차트거든요. 지금 구간을 보시면은 좀 매매를 진행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볼 때 여기 13만원 구간에서 제가 기준봉 밴드 저점 구간에서 매수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매도까지 진행을 하고 NXT에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매매를 진행했는데 저도 사실 털렸습니다. 제가 이제 5시부터 일정이 있어서 매도를 하고서 이 업무를 봤는데 이 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데이 트레이딩을 이건 원칙으로 좀 진입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진 못했습니다. 한 10% 내외 정도 종결이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준 밴드 매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 PPT 내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가적인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여기서 기준봉 형성이 됐고요. 상승했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조정 나온 자리 지금 어떻나요? 이동평균선을 추종해서 여기서 아래꼬리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수 확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자리에 또다시 근접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맥점을 잡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비동평균선 같은 내용들도 보시면 도움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좀 기준봉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난 지점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지금 기준봉일까요, 여러분들? 거래량 늘어난 이 캔들. 자, 지금 이거는 기준봉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종가 대비해서 고가를 보면 13%에 28%잖아요.
꼬리가 너무 길어요. 몸통 대비해서 꼬리가 길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애매하기 때문에 패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확한 기준봉이 어떻게 나왔냐? 그 다음 캔들에서 포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기준봉 명확하게 형성이 됐죠. 거래량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몸통이 꽉 차 있는 상한가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고가, 저가, 중간값을 중요한 자리로 세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지점까지 주요하게 이렇게 체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겠죠. 자, 이거 추적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드는지 봐야 되는데 줄어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12동 평균선 부근에서 아랫꼬리 그리면서 지지받아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값이 조금 이탈되긴 했지만 아랫꼬리가 훨씬 더 길게 나와주면서 일부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음날 보는데 양값으로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봉 전환됐죠. 그리고 이날도 아랫꼬리 보시면은 10선에서 지지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이 가능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고점 부근 근접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일부라도 매도를 진행하면은 좋다 언급을 드렸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오늘자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고 재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뉴스까지 이슈까지 붙어주는 걸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전 매물대 고점 구간 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일부 진행한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윗꼬리 끓이고 다시 한번 매수가 아래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일봉상 수익 매매에 접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단기 매매할 때 단타 매매할 때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건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준봉 전략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은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동평균선 하나만 제대로 볼 줄 알면 된다. 두 개만 보시면 돼요. 20선과 60선. 제 키움증권 기준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인데 함께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선 반등 종목 조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선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우상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정배열인 종목이면 더욱더 좋고요. 캔들이 최근 한두 달 동안 계속 21선 위에서 움직인 모습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20선에 근접했을 때 아랫꼬리 또는 양봉 나와주면서 전환되는 타이밍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예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텐데 우선 매수 타점 보도록 할게요. 21선 터치 이후에 아랫꼬리 나와주는 패턴 바로 종가 기준 매수 가능한 겁니다. 전일 고점을 돌파할 때 이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21선이 있습니다. 캔들이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탈됐던 이 시점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몸통과 꼬리가 형성되었다라고 볼게요. 다음날 근데 양봉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가요. 자, 여기서 이 말하는 전일 고점 돌파가 뭐냐면 직전 음봉의 꼬리 윗꼬리까지 이 최종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추세 전환으로 보고서 매매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봉으로 이걸 접근해서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있다가 여기서 고점이 기존 고점 대비 높아지는 패턴인 거예요. 저점도 자연스럽게 분봉상으로 높아지겠죠. 이 패턴의 맥점을 잡아내는 건데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21선 회복 종가 확인입니다. 이거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탈됐다가 21선 위쪽으로 종가가 마무리됐을 때 매수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조건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은 전부 다 보여요.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손절 타점 같은 경우는 21선 돌파해서 매수를 했는데 다시 재이탈할 때는 이제 본전 구간에서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종가 이탈이에요. 오늘 캔들이 마무리가 됐을 때까지 보는 겁니다. 장중 변동성 무시하고 종가 기준이 이탈되면은 일봉상 추세가 꺾이는 거기 때문에 끌고 가기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자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탈 후 다음날 회복 시트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좀 더 길게 보는 사람들, 그 재료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탈 후 다음날까지 보시면서 잡아도 무방하니까 이건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향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지 캔들의 저점 이탈, 그러니까 20선 음봉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저점 캔들이 다시 한번 양봉 나왔다가 또다시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장중에 이탈되더라도 자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종가 기준이 아니고요. 장중에 이탈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자리를. 그러면은 매도를 권장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장대 음봉 거래량 실린 건 당연히 매도하셔야겠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 1차 매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한번 올라간 적은 있을 겁니다. 올라갔다가 뭐 조정이 나오면서 20선을 이탈을 했을 건데 이 정고점 구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 비중 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윗꼬리가 이렇게 보여졌어요. 윗꼬리가 너무 길게 나왔다. 이것도 매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반전된 이후에 5일선, 11선 이제 이동평균선이 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을 다시 한번 이탈되면은 수익 보전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챙기는 게 좋기 때문에 수익 보전 권장을 드리겠고 20선 재이탈 역시 매도 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 전부 다 무슨 소리인지 알기 때문에 예시 차트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시 차트 같은 경우도 저희 텔레그램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테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테스도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도록 하면은 대장주로 첫 번째 종목으로 테스 짚어드린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는 실제 매매를 진행을 할 때도 언급을 드렸고 제가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시초가 관심 종목으로도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렸던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어딨죠? 지금 여기 6월 30일에도 언급을 드렸네요. 테스 첫 번째 종목으로 코멘트 드렸습니다. 실제 이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6월 30일에 매매한 것도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한 260 정도 소소하게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야기를 드린단 말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전형적인 20 반등 패턴입니다. 아까 우리 PPT에서 봤던 내용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 매수 타점 뭐예요? 21선 터치 후에 아랫골이 나올 때 또는 전일고점 돌파할 때 회복 종가 확인할 때 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상승 조정 나왔습니다. 자, 여기 구간 보면 어때요? 21선이 처음으로 이탈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자리 뭐가 된다? 맥점으로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매매 타점 여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직전 여기 20선 이탈되기 직전에 캔들의 고점 구간 돌파하는 시점 고민을 해볼 수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종가 기준으로도 베팅이 가능했을 겁니다. 회복해주고 반등 나왔잖아요. 충분히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는 타이밍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래량까지 늘어나주면은 당연히 좋겠죠. 이제 거래대금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리들이 오면은 매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잡았어. 어디에서 1차 매도예요? 이 직전 고점 부근에서는 반복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일부라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요 이동평균선들을 보면서 이탈될 때도 매도 타점을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가 기준 지금 이탈된 거 보면 여기서 이탈이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기준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1선 재이탈을 매도 타점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들까지도 계속해서 홀딩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맥점이 될 수가 있었겠죠.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좀 중요하게 잡을 수 있는 포인트니까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왜 또 매매를 진행을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20선 돌파 매매 타점으로 종목을 이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때 근데 매매를 못했던 게 다른 종목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냥 관심 종목에만 계속 넣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단기 이동 평균선 깼지만 주요 이평인 20선은 깨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근접했을 때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서 봤던 거고요. 여기서 주요하게 봤던 거는 직전 고점 구간들, 매물대 구간들 돌파하는 타점을 봤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파동에서 상승 저항대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저항했던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거래량 늘어나면서 상승 출발하는 패턴이 보여졌어요. 바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직전 고점 여기 구간에 지금 윗골이 두 차례나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왔을 때 일부 매도를 진행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20선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알고 계시다면 이제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점 돌파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한 건데 알아두시면 분명히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차트인데 20선 근접할 때 매수해서 올라올 때 매도해라. 정말 쉽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61선 추세 전환 조건인데 어려운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읽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기억하자. 61선이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초록색 선입니다. 초록색 선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뭐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반복하고 있을 텐데 떨어지는 국면에서 완만해지게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 매매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완만해졌다라는 거는 캔들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60선이 전환이 됐는데 캔들이 여기 근접해 있는 모습이 보인다. 계속해서 선 위에 캔들이 있다라는 거는 선이 상승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맥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그냥 이거는 읽어주시면은 다 이해 갈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그려보도록 하면은 지금과 같은 패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 60선 있죠? 이걸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꺾이고 있을 때는 아래 캔들이 위치해요. 근데 올라오면 어때요?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초록색 선 근접해서 아래 꼬리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버텨주는 모습 보이면은 매수 가능하다.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단기 관점으로도 적용이 가능한데 단기 관점이면 60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단기 관점으로도 한번 예시 볼 테니까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 어떻게 봐요? 61선을 돌파한 당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선 이렇게 있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만해져 있는 상황일 텐데 이거를 완만해지는 모션 보이면서 뚫을 때 매수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60선 돌파 이후 눌림 유지 여기 위쪽에서 위치하고 있을 때 매수할 수 있다는 거고요. 61선 위에 위치하고 있을 때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선이 이렇게 있고 캔들이 돌파를 하면서 선이 돌아서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조정이 또 나올 거예요.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뚫는다 라고 하면은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절 타점 같은 경우는 60선 이렇게 있는데 종가 기준 이탈 다시 했어요. 이거는 자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추세 다시 하락 전환될 가능성 높아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1선 회복봉의 중간값, 그러니까 보통 이게 60선이 이렇게 완만해졌을 때 캔들이 이런 식으로 뚫었을 겁니다. 이 중심값을 이탈하는 경우 보통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중심값을 기준 잡으면은 60선보다 좀 더 아래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완만하게 볼래 하시는 분들은 최종선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파 후 눌림 저점 이탈, 이거는 60선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캔들 뚫었고 조정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저점이 형성이 한 차례 될 겁니다. 그리고 재반등 나올 텐데 이 자리 재이탈하면 이거는 잘라내는 게 유리하다 언급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조건 같은 경우는 고점 구간 1차 매도, 그리고 뭐 10% 20% 급등 구간 분할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바로 예시 차트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예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던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 예시 차트가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60선이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60선만 진하게 한 4포인트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선을 보시면 어떻죠?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자, 이런 종목 어떻게 본다? 이게 추세가 반전되는 지점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반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반전돼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전이 되어주게 됩니다. 여기 장대 양봉이 딱 나와주니까 이때부터 다시 한번 점점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는 확실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가거나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어때요?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진 꺾였다가 여기부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시그널 보이면은 이 자리부터 맥점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매매 타점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 권장을 드렸던 첫 번째 매수 조건이고, 일반적으로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들 봐주시면 됩니다. 아래 꼬리 그리면서 회복해 줄 때, 그러니까 이런 캔들들이 지금 맥점이 되겠죠. 양봉 나와주면서 회복하는 것까지 확인했어. 종가 기준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패턴들이 보여지면은 이런 자리들을 좀 맥점으로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전 고점에 근접하는 모습들 보여지면은 매도 전략을 잡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이 추세가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필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매수 전략으로 봤던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지금 못 본 케이스예요. 지금 전고점 구간이 너무 높게 보이는 패턴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급등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너무 높지만 이제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 시그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매도 아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볼 텐데, 지금 전고점 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회복 후 10% 20% 급등 구간 분할 매도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한번 꺾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60선 추세 전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악성 매물이 일부라도 존재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급등하게 되면은 악성 매물 부담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 충분히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었을 거고, 뭐 10% 20% 구간이면은 한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 대응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4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급등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은 패턴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선 이탈 시 추세 매도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매수를 진행을 했어. 근데 지금 20선이 계속 올라오죠. 노란색 선 봐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선 봐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서 패턴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탈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자, 내가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고 좋은 수익 났다가 좀 빠져버렸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욕심내고 끌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추세가 이탈돼 버리는 시그널 나오면은 매도 일부라도 권장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챙겨가시면서 수익 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60 전환 매매인데 알아두시면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검색식 함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조건 검색 눌러주시면 되고요. 0150 키워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검색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할 거 여러분들 대상 변경 먼저 눌러주도록 하겠고요. 위험한 종목들 제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체크하는 거 그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좀 위험한 종목들 걸러낼 수 있고요. 투자주의, 투자 경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변동성이 너무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체크를 안 해놓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입맛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입력을 해줄 거는 평균 거래대금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파란색 한 줄 나올 거고요. 여기도 파란색이 이렇게 보일 텐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설정을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치를 1만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뒤에 거는 999999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고요. 단위가 100만이기 때문에 이 기준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이죠. 1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수치는 좀 높여도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종목을 포착해 볼 때 1만으로 해서 세팅을 해보시고 종목이 너무 많아 라고 하시면은 수치 조금씩 올리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검색을 해줄 거는 주가 이동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배열 3개짜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개짜리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고 여기서 1주기 영봉정 기준 첫 번째 거 숫자 20으로 바꿔주고요. 두 번째 거 60, 세 번째 거 12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입은 왼쪽으로 벌려주기 이렇게 세팅을 해줄게요. 정배열 종목들 찾는 건데 이제 22동 평균선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들 정배열 종목인 경우가 승률이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B항목까지 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격도라고 검색을 해줄 텐데 이동평균 이격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종가 1, 2평이 종가 22평 98에서 102% 1회 이상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란색 선, 그러니까 22동 평균선이 이렇게 있을 때 종가가 여기 근처에 위치한 걸 찾는 겁니다. 정배열인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들을 찾는 건데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거 클릭하지 마시고 추가가 되셨으면요. 영봉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1봉전으로 한 번만 늘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 눌러줄 텐데 이제 오늘 거, 어제 거까지 종목을 잡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근접했다가 반등 나오는 종목도 같이 잡아낼 수 있어서 이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21 이동평균선 기준 매매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세팅을 해줄 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일단 드래그를 전부 다 해줄게요. A, B, C, D 나온 거 드래그 해주고 괄호로 일단 묶어주도록 하겠고요. C와 D 있죠? C와 D도 다시 한번 괄호로 한 번 더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쓸 거 이 C와 D 같은 경우는 5월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지금 C랑 D가 오늘 거랑 어제 거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으로 놓으면 종목 안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 거 된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대로 추가를 해줄 건데 여러분들 A, B, C, D 있죠? A 한번 먼저 눌러준 다음에 추가, B 눌러주고 추가, C 추가, D 추가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고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똑같이 추가가 그러면 EFGH로 됐을 텐데 E랑 F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G랑 H는 62동 평균 매매 전략으로 좀 변경을 해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아까 20으로 세팅을 해놨잖아요. 60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수정, 아래 것도 똑같이 클릭해서 60으로 눌러주고 수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초록색 선 이렇게 있을 때 62동 평균선에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데 EFGH 괄호로 먼저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GH도 똑같이 괄호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5월 값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20 전략과 60 전략이잖아요. 이게 지금 엔드로 넣으면 종목이 안 잡히겠죠. 또는으로 놔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뀌어요. 이러면 일단 이동평균선 전략은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추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추세라고 검색을 해주면은
주가 이동 평균 추세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필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20과 60 전략이기는 하지만 60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이 전략들 같은 경우는 좀 적중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 조건으로 추가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한번 파란색 나오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주실 거 종가 기준 62평으로 좀 변경을 해줄 거예요. 62평으로 변경을 해주고 상승 추세 유지 2회 이상으로 해가지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면 아까 60선 이렇게 있을 때 60선이 돌아선 거를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공통 조건으로 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여기까지 지금 A부터 H까지 괄호를 좀 묶어주도록 하겠고요. 실시간 검색을 눌렀을 때 종목이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셨다면 내 조건식 저장을 좀 눌러주도록 하겠고 20, 60 기준 전략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준봉 종목은 어떻게 잡나요? 라고 하시는데 기준봉 종목도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닙니다. 박스권의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 또는 장기 추세가 이렇게 꺾여 있을 때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오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전략 안에서 나오는 기준봉을 보시면은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봉 조건도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을 찾으시면 좋아요. 따로 추가를 안 한 거고, 여기만 보더라도 기준봉 종목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되면 한 2, 3일 정도 지속적으로 추적하시면서 종목 뽑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으면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차트만 한번 좀 확인을 해주도록 할 텐데, 지금 여기 나온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한번 점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는 종목이 있는데 제주반도체가 떴다 없어졌다 계속하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거 왜 잡혔을까요? 자, 60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60선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잡힌 건데, 현재 여기 근접해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까 봤던 패턴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까는 떨어지고 있던 게 완만해지는 걸 봤잖아요. 자, 근데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기보단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선이 올라가고 있을 때도 이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캔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60선 초록색 선을 잠깐 이탈했어요. 여기서, 그죠? 여기 이탈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탈을 했는데, 자, 이게 캔들이 이탈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선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뭐 지금 당장에 안 꺾였더라도 이게 이탈이 되는 순간 꺾일 가능성이 증가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다시 양봉으로 뚫어준다 라는 거는 얘가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이렇게 꺾여 있는 데서 여기 올라가는 거를 공략하는 것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본 건데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원래 다루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왔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자 지금 KC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면 어때요? 지금 20선 노란색 선에 오늘자 근접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돌파, 이탈, 재돌파 하면서 여기 지지 받아주면서 아래꼬리 그려주면서 회복해줬죠. 자, 이런 자리를 몇 점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목들 포착이 되는데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써보시면 되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좀 언급을 드릴 건데, 저희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여기 일단 텔레그램에서도 좀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지를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선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좀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관심 가는 종목들을 일괄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 코멘트 보실 수 있게 함께 적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시초가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요약해서 관심 종목 일단은 넣는 종목들 위주로 언급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포착이 됩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종가에서도 이제 유의미한 종목들 나오게 되면은 좀 코멘트를 드리는데, 보시면은 거래량 좀 의미있게 터지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도움 될 거니까 관심 종목 정리하시는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인사이트들 전달을 드리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입장하시는 방법 한 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댓글을 보시면은 설명창을 보시면 링크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은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간단한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내용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 제작에 좀 참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항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2-30초면 전부 다 체크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주시고요.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이렇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 교재들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링크는 교재예요. 지금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전에 직접 출판을 했던 교재임을 볼 수가 있는데, 해당 교재 통해서 다양한 매매 전략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매매 전략들 다 정리를 해놨고, 예시 문제들까지 넣어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 외에도 구독자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수식관리자, 조건 검색식 넣어놨는데, 필요하신 분들 부가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출판을 할 때 초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출판을 했었어요. 무료 배포해야지 하고 출판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몇 날 며칠 몇 달을 밤새가지고 쓴 책을 공짜로 풀라고 하니까 많이 아까웠습니다. 근데 다시 초심을 좀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현재 구독자님들께 모두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면서 정말로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편 계속해서 집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편 같은 경우는 실전 매매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입 같은 경우는 저희 후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가입한다고 해서 제가 따로 제공드리는 건 없고 단순 후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후원금을 통해 가지고 또 2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 직접 공부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 후원 눌러주시면은 또 추후에 구독 눌러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더 양질의 교재라든가 다양한 자료들 추가적으로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나 선한 영향력 같이 생각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먼저 우선적으로 최대한 2편도 출시가 되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저희 주식당 유튜브 채널 구독자 18,800분 계십니다. 2만 명, 3만 명까지 열심히 달려가는데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도 한번 오늘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